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중고 LPG 차량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을 뒤져본다면 죄다 렌터카 아니면 택시용으로 사용되던 차들이라 가격이 저렴해도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용감이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전차주가 여러 명 존재하는 차량이거나 택시나 렌터카로 사용되었던 차들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1인 신조라고 하는 전차주가 한 명인 차량들이 인기가 많고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소나타 뉴라이즈 모델이나 K5 2세대와 같은 5년 정도 지난 적당히 감가를 처맞은 중형 LPG 모델들은 이 1인 신조 일반 차량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2019년부터 LPG 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전 연식들만 존재하는 소나타와 K5는 대부분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이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은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렌터카 업체들이나 승객 운송을 하는 택시 기사 그리고 장애 등급은 있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장애인용 차량들은 소나타나 K5의 장애인용 LPG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이 차량은 같은 연식 소나타나 K5보다 장애인용으로 굉장히 판매가 많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바로 르노코리아의 SM6 LPE 모델입니다. 장애인용이라고 해서 절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렌터카나 택시 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더 있지 장애인용 차량들은 일반 차량과 똑같은 차량입니다. 장애인용 차의 장점은 역시 1인 신조 차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소나타나 K5의 경우 엔카의 장애인용 매물이 10대도 채 존재하지 않지만 이 SM6의 경우는 무려 150대 이상의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들은 일반 렌터카나 택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택시나 렌터카는 차를 사는 주체가 승객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그 차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장애인용 차량은 구매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옵션을 고르는 일반 차량과 똑같은 차량들이라는 것입니다. SM6 LPE 모델은 140마력 19.7토크이며 연료 탱크는 51리터입니다. 공인연비는 9.3km입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의 경우 151마력 19.8토크 72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연비는 9.5km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소나타에 비해 잘난 점이 없지만 자동차는 산수로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SM6 LP 모델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M6는 SM6라는 이름 그 자체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M6는 감가를 부르는 마법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여러 리뷰어들에 의해 모진 구타를 맞고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차를 샀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긴 어디? 바로 공평한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 단점만큼 미친듯이 감가를 맞았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하기 딱 좋은 매물이라는 것입니다. 르노의 LPG 엔진의 명칭은 LPE 엔진입니다. 현대의 LPI 엔진과 이름만 빼고 거의 유사한 방식입니다. 기존 LPG 엔진은 기화기를 통해 액체인 연료를 기체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단점으로는 추우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타르가 쌓인다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해 만들어진 LPE 엔진은 기화기를 없애고 액체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역시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화기가 없어 타르에 문제가 없고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기름을 태우고 나온 부산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 싶습니다. 르노코리아는 같은 연식 현기차의 LPG 차량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넛형 가스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대한 LPG협회와의 협업으로 이 도넛 탱크 개발에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했었습니다. 이 기술로 트렁크에 크게 자리 잡은 가스통을 없앨 수 있었고 트렁크 밑단에 숨겨도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용성을 제시해 당시 큰 인기를 끌고 르노의 LPG 판매량을 견인했던 것입니다. 또 르노는 이 시절 유일하게 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되는 브랜드였습니다. 일반 가솔린과 디젤 차량들만 타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현대기아의 LPG 모델들은 주행 가능 거리가 대부분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게이지는 존재하지만 이 차가 얼만큼 운행할 수 있는 키로수를 알려주는 숫자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기차는 신형 스포티지 LPG 모델부터 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다기보다는 감추었다가 그 기능을 다시 노출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LPG 연료는 기름과 달리 용량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솔린과 디젤처럼 아주 신뢰할 만한 수치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기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만, 뒷소문으로는 시내에서 똥연비를 가진 현기 LPG 차량들의 단점을 숨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솔직한 르노는 이 기능을 예전부터 공개해왔고, 수치가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있고 없고의 심리적인 안정감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성비만 쫓아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의 가성비를 선택하고 잃게 되는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M6의 이 단점은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근 몇 년 동안 집단 구타를 당해왔지만 또 빼고 얘기하면 속빈 강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그 구린 승차감에 날개를 달아준 중형차의 토션빔 장착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SM6는 승차감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개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차가 팔렸어야 그 이야기를 믿을 텐데 아직까지 SM6 하면 승차감이 안 좋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션빔 논란을 일으킨 그 SM6의 LPG 차량이라는 점에서 단점을 파헤치지 않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프겠지만 한 방 더 먹여보겠습니다. 후륜 서스펜션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토션빔과 멀티링크는 이론적으로는 무엇이 더 뛰어나다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토션빔은 길다란 쇳덩이 하나로 연결된 가볍고 공간 차지를 덜하는 서스펜션이고, 멀티링크는 그 이름처럼 여러가지 링크를 연결한 복잡한 서스펜션입니다. 물론 가격도 당연히 멀티링크가 더 비싼 부품에 속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후륜의 바퀴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토션빔이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멀티링크냐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토션빔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트랙 랩타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토션빔이 가지고 있는 가벼운 무게의 장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가볍고 날렵하게 설계된 차량들이 무거운 멀티링크 차량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즉 스포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서스펜션 하나의 작용으로 무엇이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기도 하지만, 이런 논리들은 트랙에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반대로 일상 주행에서는 일반적인 양산차에서 토션빔과 멀티링크는 그 쓰임과 수준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경차, 소형차, 준준형 차량에는 토션빔이 사용됩니다. 반대로 중형차, 대형차에 속하는 차량들에는 대부분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장착합니다. 멀티링크의 장점으로는 다른 점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승차감이 좋습니다. 양상차에선 승차감이야말로 좋은 차를 구분하는 기준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SM6와 같은 중형 이상의 세단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자동차 환자들 빼고는 이 차이를 잘 모르고 그냥 승차감이 좀 안 좋네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유튜브의 부상과 함께 본보기로 딱 걸려버린 SM6의 토션빔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다 아는 승차감 썩은 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멀쩡히 타고 있는 차주들에게도 아니 니 차 서스펜션 쩐다면서요? 라고 할 정도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소음 문제도 자주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노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며 안 그래도 승차감도 딱딱한데 아랫도리가 어디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좁은 2열 공간과 불편한 시트는 이 차의 정을 떨어뜨리는 활용 정점일 것입니다. 처음 이 차를 마주할 때 느껴지는 외모에서의 만족도와 잘 짜여진 실내 디자인과 시트 디자인의 만족도는 최상이었을 것입니다. 일단 얼굴만큼은 어디 가서 절대 꿀리지 않을 잘생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장점들은 모두 주행을 하면 할수록 아파오는 허리와 불편함에 의해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얼굴이 존잘급으로 잘생겼지만 부러질 것 같은 학다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역시 가격이 저렴하기에 그만큼 단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SM6 LP 모델이었습니다. 가성비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모두 전제로 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신차 대비 감가로 두들겨 맞은 차량을 저렴하게 사겠다는 것, 바로 이 가성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가성비에는 숨겨진 함정이 존재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7,000원짜리 돈가스를 먹으러 가더라도 그 7,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는 분명 정해져 있고, 식당 사장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원가가 7,000원이 넘는 고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한 식단은 아닐 것이고 신선한 고기도 아닐 것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혹시 강원랜드를 가보셨나요? 뜬금없이 웬 강원랜드라고 하겠지만 거기에는 놀랍게도 시장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게임 하나당 엄청나게 많은 돈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합니다. 한 번에 수십 개의 코인이 수십 군데에 자리하며 누구의 것인지 당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누구도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속임수를 쓰거나 도둑질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것을 감시하는 카지노 딜러의 눈은 고작 두 개일 뿐인데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금액과 소유주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된 게임판에서는 게임을 감시하는 사람이 카지노 딜러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돈에 혈안이 된 모든 사람들이 두 눈에 불을 켜고 게임판을 떨어지듯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속임수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는 꽤 정확한 편입니다. 누구나 돈을 가지고 싶고 이득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고 싸고 좋은 차는 없는 것입니다. 가격 이상의 장점이 존재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사서 비싸게 팔면 이득을 볼 테니까요. 중고차 시장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딱 그 정도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중고차 구매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